네, 뉴욕 증시가 투매 양상이 빚어지면서 패닉에 빠졌습니다. 어제 급락에 이어 더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네, 국내 증시도 이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부의 김동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김 기자, 우선 뉴욕 증시 마감 현황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맥없이 주저앉았습니다. 탄탄한 경제 펀더멘탈을 확신한다는 백악관 측의 발언까지 나왔지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4.6% 하락한 24,345.7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때 1,600포인트가량 약 6.25%까지 내리며 투자 심리는 패닉으로 치달았습니다. 장중 24,000선이 붕괴되기도 했는데요. 다우지수의 종가 하락폭은 포인트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근접한 시기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던 날은 지난 2015년 8월 24일로 당시엔 1,089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스탠더드 앤 포스 500 지수도 4.1%,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3.78% 각각 급락했습니다. 시장의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이른바 공포지수도 크게 오르며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는 9.65포인트 오른 26.96을 나타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변동성 지수가 20선 위로 치솟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2016년 11월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금융업종이 5% 넘게 떨어졌고요. 에너지와 헬스케어, 산업, 기술, 통신들도 각각 4% 하락했습니다. 말 그대로 폭락을 한 건데 이렇게 갑자기 하락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조정장인 줄 알았는데 급락세가 패닉으로 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경기 둔화 전망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또 최근 급등세를 보여온 채권 수익률로 증시 유입의 매력이 떨어졌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채를 중심으로 채권 금리 상승세가 전반적으로 긴축 모드를 조성했다면 고용 지표가 불시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납니다. 주가 지수가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장의 불안감이 증폭이 됐고요. 공포에 파는 이른바 패닉셀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매매죠. 프로그램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증시는 9년째 황소장, 그러니까 강세장을 이어왔는데 이제 약세장으로 들어서게 되는 건가요? 네,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이걸 겁니다. 일시적인 조정 국면에 그칠 것이냐, 조정이 장기화할 것이냐, 이게 시장 관계자들의 가장 큰 관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통상 주가 조정은 고점 대비 10에서 20% 하락을 의미합니다. 하락폭이 20%를 넘어서게 되면 약세장이 들어섰다는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대체로 뉴욕 증시가 일시적으로 조정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급작스럽게 다우지수가 하락 압력을 받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놓고 보면 과열을 해소하는 조정 성격이 강하다는 겁니다. 저명한 투자 전략가 짐 폴스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주식 가치가 고평가돼 있다며 15%가량 조정을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긴 조정의 순환 국면에 젖어든 것이 아니라는 분석도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특히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과 맞물려 통화 당국의 긴축 스케줄이 속도를 내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주목됩니다. 무엇보다 9년간 강세장을 이어왔던 뉴욕 증시의 조정의 부담이 커졌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임기 첫날부터 이렇게 급락세를 맞았습니다. 당분간 긴축 시험대에 서게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하필 급락장을 연출한 날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취임 첫날입니다. 뉴욕 증시가 급락한 데에는 이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그 경기 둔화 전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4년간 미국의 통화 정책을 이끌게 되는 파월 의장이 취임 첫날부터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사실 파월은 통화 완화를 선호하는 비둘기파 성향의 중립파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파월의 등장에 뉴욕 증시가 부정적으로 반응했다는 시각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그보다는 앞으로는 긴축 스케줄의 예상외로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시그널로 익히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 초까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는 뉴욕 증시를 자신의 공으로 돌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백악관도 주식시장에 퍼진 불안감을 수습하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점들이 이제 임기를 시작하는 파월 의장에게는
부담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불가피할 것 같은데 어제도 뉴욕 증시 영향으로 좀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미국발 악시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어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코스피도 2,500선이 붕괴됐고요. 예. SK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 등 시가총액 상위주들도 대부분 2% 넘는 낙폭을 기록하면서 장중 2,480까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네. 코스닥은 더 낙폭이 컸는데요. 4.59% 하락해 브렉시트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지금 장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9시부터 예. 장이 시작했는데 코스피가 지금 아침에 장 출발 때 2% 넘게 그리고 코스닥도 4% 넘는 낙폭을 보였지만 지금 조금은 줄여서 이제 코스피는 1.66% 하락을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2.14%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총액이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이제 현대차, 포스코 이런 종목들도 지금 대부분 다 파란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 하락을 예. 하고 있고요. 이런 영향이 한동안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뭐 당분간 국내뿐만이 아니라 뭐 국제 금융시장도 출렁일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향후 전망은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결국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의 속도를 내면 그 영향이 국내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뉴욕 증시가 이렇게 계속 폭락을 하게 되면 국내 증시도 단기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경제 펀더멘탈은 강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경제 역시 펀더멘탈은 강하지만 미국 시장 영향을 피해가기는 어렵습니다. 우선은 뉴욕 증시의 일시적인 조정인지 약세장으로 돌아선 건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국내 주가 하락이 단기 조정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도 지난해부터 고공행진을 이어와 조정세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향후 시장 흐름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제부 김동욱 기자와 패닉에 빠진 미국 증시 그리고 국내 영향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